야,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제비하고 제비녀들은 돈이 없는 확률이 높아요. 형무소에 못 집어넣잖아 이제. 네. 대신 간통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보통 법무법인 참진에서 사무국장 일을 맡아보고 계시는 황지연입니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방송하려는 게 뭐 강경주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상간남, 뭐 상간녀, 불륜에 대한 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간남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불륜남 불륜이요.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5천만 원 소송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요 서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예. 서로 이렇게 좋아갖고서 예.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예. 그걸 형사로 달았어요. 형사. 그래갖고 얘를 집어넣어 둘 다 깜빵에다가. 그래갖고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여자가 예. 유부남 유부녀가 몰래 만나갖고 간통하다 걸리면은 예. 형무소 들어갔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잡혀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래갖고 끌려 들어가. 그래갖고서 예. 재판 받으면은 보통 이제 앞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데 예.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쉬운 말로 자기 인격권을 너무 침해한다 어쩐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게 2015년에요. 네.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 간통령 간통남이 막 그냥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갖고 모텔이 막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막 성행하고. 아니 그거 거기까지로 네. 하고 그렇다면은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상간난 소송 5천만 원 네.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민사죠. 형사는 이제 그런 거. 이제는 간통한 사람을 붙잡아 갖고서 네. 형무소에 못 집어넣잖아 이제. 네. 대신 그 배우자 약간 남편이 됐던 부인이 예. 그 상대방한테 형무소는 안 집어넣는 대신 너 돈 내놔 이거야. 너. 내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돈 내놔. 집안을 풍기박살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다음 질문이 있다. 네. 그렇다면 재판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 판결을 끌어냅니까? 민사에서? 그럼요. 그래갖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 지금 이 강경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예. 마음대로 청구할 수가 있어 그거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행법상에서 간통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 법정에 가더라도 네. 제가 인정되더라도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줘라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통 판결이 나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근데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민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결이 나면 속칭 말하는 빨간 줄이 그이는 겁니까? 빨간 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민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주라는 거니까는 네. 돈 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소송했으니까 뭐 아마 그것도 그것까지 이제 안 갈 거면 그냥 5천만 원 주고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마 그 법원에서 판결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한 3천에서 뭐 5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판결이 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제비녀들 지금 집중하십시오. 제비하고 제비녀들은 돈이 없는 확률이 높아요. 걔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작을 벌인 거란 말입니다. 무직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하여튼 뭐 나이트를 갔든 뭐 인터넷 냈던 일단 뭐 해가지고 남의 집안에 풍기박산 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민사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나한테 100억을 상대방한테 지불해라 라고 썼어. 네. 100억을 줘야 돼. 네. 판결이 났으니까. 네. 근데 내가 거지야. 네. 그 집은 돈 안 주는 거야 그냥. 그럼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돈 없으면. 민사는요? 민사는 돈 없으면 끝. 법원에서 나한테 이 사람한테 10억을 줘라 1억을 줘라 그래도 나 돈 없어 하나도 뒤져봐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뭐 소송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단은 민사적인 판결을 받는 건데 예. 그 민사의 아무튼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끝이다.
예. 아니 그러면 전국의 제비녀들이 이 방송을 보고서 아 나도 걸려도 그냥 배째야겠다 소송 나와도 돈이 없진 않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이 있잖아요. 아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집에 딱지 붙이러 옵니까? 만약에 이제 판결문이 났는데 예.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그 동산들 있죠. 막 TV, 냉장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딱지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분노를 네.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상대가 돈이 없다, 쨌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일단은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 뭐 예를 들어서 강제 경매도 있고, 뭐 동산에 딱지 붙이는 것도 있고, 통장에 압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돈이 한 푼도 없어 얘가 그지야. 예. 그럼 돈 못 받아요. 없어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무슨 뭐 통장을 뭐 이렇게 정지시킨다던가. 그러니까 통장을 정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 통장이 정리돼 있고 이렇게 되면 압박감을 받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요. 예. 이렇게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재산이 없어. 예를 들어 집도 없어. 뭐 통장도 없어. 카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자기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러면 판사가 저 사람한테 5억을 줘라라고 판결을 해줘도 나 없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요. 이 판결문 갖고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3억짜리 판결문, 예. 하나는 6천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예. 상대방 돈 없어. 못 받아. 받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일단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괴롭힐 방법도 없대도 아무것도. 그래요? 네. 이거 통장에 돈 없고 카드 없고 자동차 없고 집 없어. 그러면 어떻게 걔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내냐고.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황지현 국장님께서 지금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저 나쁜 새끼를 내가 조져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는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황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제비녀들 지금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야호! 나 돈 없다. 배째라 배째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한 3억을 꽂았는데 네. 진짜 억울하게 당했어. 네.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서 우리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예를 들어서 사기 혐의가 아니다 이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그래갖고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받을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자기 카드 아니고 네. 자기 명의로 되지 않은 통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약간 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 정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겁니까? 신용카드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죠. 야 그러면은 이게 데이트할 때 일단 너 신용카드 있니? 슬쩍 한번 보고서 카드가 그 사람 이름인가 한번 봐야지 이거. 차도 자기 명의인지 아닌지 좀 알아야겠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어 그지야. 예. 근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 그 전세 집주인한테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세. 그럼 가능하겠죠? 근데 전세 계약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살분인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요 거기다가.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게 제비도 한번 초보 제비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때 돈을 다 뜯겼지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나의 재산을 다 내 명의로 된 건 다 없애버려야겠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나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의외로요. 자기 통장 안 쓰고 자기 카드 안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야 나 돈 좀 붙여줘 그래. 얼마 붙이면 되니? 그럼 어디로 붙여줘? 근데 보니까 자기 통장이 아니야. 누구냐 이거 그러면 나 와이프 통장이야 이래. 그럼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 통장 쓰냐고. 그리고 카드 딱 보니까 뭐 슬쩍 보니까 아무튼 자기 이름이야 딴 사람 이름이야.
여기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아들 카드 갖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에 대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숨겨놨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걸 또 찾아내 갖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진짜 사례입니다. 네. 자 여기가 내가 남편이고 여기가 부인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도 남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간통하다가 걸렸어. 네. 그러면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3천만 원 줘라라는 판결을 받았어. 자 그럼 이쪽 또 부인이 나를 상대로 또 한다고 이게. 그러면 서로 양쪽 집안이 3천만 원씩을 줘야 돼. 예? 아이 뭡니까 이거? 아 이제 그렇게 돼요 그게요. 예. 아니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겠네요.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강균준 씨가 지금 상대방 그 남편한테서 지금 저걸 받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신영 그 부인이 예. 이쪽 여자한테 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럼 쌤쌤 아닙니까? 그 쌤쌤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쌤쌤이 돼요 그렇게요. 야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쌤쌤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이쪽도 억울하니까는 네. 이제 어차피 하지요 그냥 다. 같이 건다. 같이 걸어야죠. 그래갖고 사실 뭐 이제는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요새 이 간통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언뜻 보기에는 그거는 사회가 더 문란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부인은 남편을 더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네. 사랑을 해라라는 얘기고 네. 부인 역시 남편을 갖다가 더 해갖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 서로 관리를 해라라는 측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 내가 결혼했으니까 너 내 거야라는 개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게 되지 말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서로들 노력하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You know? 예. 내 가정은 내가 지켜라라는 그런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이제는 간통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전국의 제비녀들에게 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씨는 제비녀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좋은 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황지연 사무국장님께서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일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변호사분들에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댓글 너무 막 법률적인 자문 너무 구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오늘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